첫 번째 공소장은 아시다시피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내란 수괴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공소장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를 방해했다. 또 국무회의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한 직권남용. 그다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사후에 조작했다, 거의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게 두 번째 공소장, 두 번째 재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기소를 했던 일반 이적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제 북한에 드론을 띄웠다 하는 것이 형법상 외환죄 중에서 일반 이적죄다. 네, 북한을 군사적으로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해롭게 했다.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공개가 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이적죄에 대한 건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좀 새로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이 된 게 2022년 3월 9일입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의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이제 2022년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정식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저도 당연히 초청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6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5월 달부터 6개월이니까 11월 달이죠.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6개월 지난 그때는 정말로 권력이 세죠. 네, 그리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고 여론조사하면은 보통 60% 70% 지지율이 나오고 항상 그런 패턴. 대통령 첫 해 6개월째니까 네,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시점인데 윤석열이가 당 지도부, 그 당시에 비대위였습니다.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저녁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제 흥분했겠죠. 술 마시고. 네, 그 자리에서 내한테는 비상대권이 있다. 비상대권이라는 게 이제 비상계엄 이런 거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대권이 있다. 그 다음이 충격적입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싹 다 썰어버리겠다. 총살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싹 다 썰어버리겠다. 윤석열 씨 저도 평소에 잘 알지만 입에 붙어 있는 게 욕이고 썰어버린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떻게 6개월째 돼가지고 기분 좋은 나날이 진행되고 있을 때 2022년 11월 달에 비대위 당대표들이지, 당대표들, 당 지도부 인사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게 굉장히 의아스럽다. 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기분 좋다 이런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 한 2개월은 금방 지나가고 7월 달이 되어서 7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한 4개월여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매일같이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빅뉴스가 뭐냐? 이준석 당대표 쫓아내기였습니다. 그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한테 휴대폰으로 그 체리 따봉,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니까 당이 잘 돌아간다. 체리 따봉 날려서 그게 빅뉴스가 됐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제 소송하겠다. 쫓겨난 거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하겠다.
누구 한 명 도와줄 사람이 없지. 그때 힘이 엄청나게 센 또 뭐 거의 깡패 비슷한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가처분 소송 하겠다. 그런 변호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 나는 이거 내가 용서가 안 된다. 당원들이 뽑았고 일반 여론조사 국민들이 뽑았는데 당대표를 그냥 몰아내버린다? 이거는 정당 민주화에 반하는 것이고 쿠데타다. 뭐 대통령이라 해서 지멋대로 정당 내부에서 뭐 쫓아내고 쿠데타 이렇게 하면 되냐. 그리고 저는 윤석열을 잘 알기 때문에 저 겁도 많고 뭐 별것도 아니다 해서 가처분 하자 해서 소위 가처분 전쟁이 붙었죠. 그게 1차 가처분 뭐 크게 하면 2차 가처분. 1차에서 제가 이겼죠. 서울 남부지방법원 황정수 부장판사가 지금 남부지방법원 법원장입니다. 황정수 법원장님이 헌법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판사들의 헌법 연구회 회장도 했죠. 뭐 저도 잘 아는 한해 후배입니다. 예, 서울법대 나온 뭐 저는 뭐 서울대 상대지만 네. 운동권이지 솔직히 말해서 황정수 판사 운동권. 네. 고향은 전라남도 고향이 어디더라 장흥이던가 장흥인가. 네. 하여간 뭐 굉장히 실력 있는 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 제8조 정당민주화 이걸로 그냥 치고 나가자 해서 제가 전략을 그걸로 짜고 해서 결국 한 달 만에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2차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비대위원장도 바꾸고 당헌 당규도 다 바꾸고 해서 또 이제 새로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니까 거기에 다시 우리가 2차 가처분 소송을 내고 이제 이렇게 한 게 석 달 정도 동안 대한민국 정치 뉴스가 이걸로 다 뒤덮었죠. 매일같이. 왜냐하면 집권 여당에 대통령이 된 서너 달밖에 안 되는 대통령과 지명도가 높은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가 붙었으니 빅뉴스죠. 네, 그것도 이병철 변호사가 또 그 윤석열 또 친한 그런 관계인데 또 맞짱을 떴다. 예, 그래서 빅뉴스가 됐고 또 이제 이병철 변호사는 그 이제 2년 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비상계엄 쿠데타가 준비되고 있을 때 작년 2024년 2월 6일 날 윤석열이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하니까 의료 대란이 터지고 이병철 변호사가 바로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종합병원 교수님들 수만 명 대리해가지고 또 혼자서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또 한덕수도 포함됩니다. 한덕수 공총리 혼자서 또 소송을 냈죠. 의료 대란 소송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하고 무슨 전생에 원수가 졌는지. 네, 그 의료 대란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들 처단한다고 돼 있고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 나는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뭐. 네, 하여간 그 2022년 7, 8, 9, 10 넉 달 동안 그 가처분 전쟁 그 윤석열이 완전히 개떡이 됐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이를 쫓아내려고 당 윤리위를 소집해가지고 이준석이의 과거 뭐 성상납 사건 뭐 이런 거 가지고 당원 자격정지 1년 이런 거 때려서 실질적으로 쫓아내는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열받을 일은 이준석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 놈 쫓아내 체리 따봉 날렸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박살이 나버린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병철 변호사한테 열받은 거지. 그래서 아마도 그 비대위원장 주호영이 쫓겨난 그 새로 비대위원장 된 정진석이 뭐 등등 모여가지고 또 술 퍼마시면서 경로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 나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더라도
싹 썰어버리겠다. 누구를 썰어버리겠다. 뭐 대충 예상이 되죠. 이제 그런 말을 했다. 이것이 이번에 공개된 그 외환죄 일반 이적죄의 공소장에 그게 나타나 있다. 그 당시 윤석열의 그런 심리적 상태,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하겠다. 대통령 된 지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심리나 정서적인 불안정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잘 나가는 때인데 대통령이 가장 국민들한테 박수받고 할 때인데 이준석이하고 그 재판 좀 지고 했다고 뭐 총살이었더니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술천이다. 20대 때 구수하면서 갖게 된 세상에 대한 열등감, 열패감, 세상이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천공 주술에 빠지는 구술천. 그게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상한 상태. 그런 뭐 정신장애라고 봅니까? 저는 정신장애. 그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고,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주술 중독이고,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공격적 성향.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종의 확정 편향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런 정신 상태. 이 전문가들이 진짜 연구해 봄직한 이제 그런 게 대한민국을 아차하면은 정말로 지옥으로 끌고 갈 뻔한 그런 것이었다 하는 걸 이번에 나온 그런 그 공소장의 한 대목. 이 이제 유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그만큼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캐릭터를 오랫동안 많이 지켜봐왔고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또 그 양반하고 그런 가처분 전쟁 이준석이 그리고 의료대란 전쟁을 또 벌이게 된 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